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꽃가루 위험지수가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고 낮 최고 기온은 24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봄철에는 특히나 호흡기 질환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봄의 불청객, 미세먼지와 꽃가루 때문입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꽃가루 위험지수가 경북 동해안 지역 모두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선글라스와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종일 흐리겠지만 기온은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24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울진과 영덕은 어제보다 약 3, 4도가량 기온이 오르겠고요. 포항과 경주는 어제보다는 1, 2도가량 기온이 낮겠습니다. 한편 오늘 늦은 밤부터 내릴 것으로 예보됐던 비는 조금 뒤로 늦춰졌습니다. 이른 새벽 포항과 경주에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이때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경주가 23도, 영덕과 포항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한낮 기온 울릉도가 18도, 독도는 15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동해상도 흐리겠고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전에는 동해 중부 먼 바다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와 동해 남부에서 모두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오면서 기온이 주춤하겠고요. 금요일부터 다시 오르면서 이번 주 일요일에는 27도까지 오르는 등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마다 경북 지역 핵심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경북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밝힌 경북 대선 공약은 7가지입니다. 동해안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경주 지진 방제 대책 마련,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과일 학교급식 제공 등입니다. 경북선대위 정책본부도 자체에서 토론을 거쳐 마련한 5가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립치매 전문병원 북부지역 유치와 경주권의 재난안전 클러스터 조성, 포항의 가속기 기반 신약 클러스터 조성 등입니다. 그런데 도로와 철도, 고속도로 등 주민들이 원하는 SOC 공약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SOC 산업 부분만큼은 철저한 좀 검증이 필요하고 예산 비용이 많이 드는 사안들이어서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저희들이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이후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일찌감치 선거 공약서를 통해 경북 공약 5가지를 밝혔습니다.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와 원전 안전센터 설치, 4세대 방서강 가속기 중심의 의료산업 육성, 그리고 환동의 해양 관광 허브 육성 등입니다. 그런데 큰 제목만 적혀 있고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 무엇을 하려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정책 자료집에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과 구체적 실현에 대한 가능성을 준비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남발은 정치 불신을 초래하고 빈약한 공약은 지역에 대한 무관심으로 비춰지기 마련입니다. 남은 선거 기간 검증을 거친 지역 현안 사업이 최대한 후보의 공약으로 반영되길 유권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울릉도 땅꺼짐 현상의 원인을 놓고 울릉군과 전문가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지난해 8월 말 500mm가 넘는 집중호우와 올 1월 내린 폭설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하층부가 유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개발로 지표층이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산사태가 촉진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이달 중으로 정밀 안전진단 용역에 착수하는 한편 배수공을 설치해 지반에 고인 물을 빼내기로 했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어제부터 사흘 동안 울릉 사동항 건설 현장과 현포항과 저동항, 남포항 등 국가어항 건설 현장 등을 방문해 시설물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광객이 많은 봄철을 맞아 울릉 독도 간 여객선을 비롯해 설령이 20년 이상 된 여객선에 대해 안전점검에 나서고 독도의 등대 시설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경제지표상 지역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고용 사정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이 아직까지 경기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청년 실업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들어 각종 경제 지표를 보면 지역 경기는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1분기 포항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9% 늘었고 수입은 44.5%나 증가했습니다. 올 들어 2월 말까지 포항철강공단의 생산은 13.4% 늘었고 수출은 20.9% 상승해 넉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기업들의 고용 사정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말 기준 포항철강공단의 근로자는 14,000여 명, 지난해에 비해 410여 명이 줄었습니다. 철강업체들의 인력 감축, 특히 조선 플랜트 경기의 위축에 따른 관련사의 구조조정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정년퇴직 등 퇴직 근로자 발생에 따른 신규 채용 계획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항공단 내 업체 등 지역 기업들은 실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아 대규모 투자나 신규 채용을 미루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조금 좋아지고 있고 지역 경제는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지만 장기적인 전망이 아직도 어둡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사람을 뽑지 못하고 임시직으로 대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지표는 나아지고 있지만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늘리지 않고 있어 지역의 청년 실업률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북의 실업률은 4.0%,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2%포인트 상승했고 청년 실업률은 12.2%로 0.7%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에 따른 신규 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지역 기업은 물론 기관 단체에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시와 포항상공회의소가 지난주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철강박람회에 한국관을 개관해 성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람회에 참가한 제인산기는 인도 업체와 250만 달러 규모의 코크스 성형기 5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400만 달러의 추가 상담을 펴고 있습니다. 조선내화는 현지 철강업계로부터 납품 상담 약속을 받았고 제일연마공업은 견적 요청이 있었으며 MS파이프는 유비사와 80만 달러의 계약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와 포항테크노파크가 공모한 2017년도 유망 강소기업 육성 사업에 31개 기업이 신청해 3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기계, 소재가 15개사로 가장 많고 바이오, 식품 등 7개사, 전기전자 4개사 등입니다. 포항시는 이번 주 요건심사와 다음 달 현장 확인을 거쳐 오는 6월 10개사 안팎의 유망 강소기업을 선정해 3년간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영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에 들어갑니다. 경주시가 추진해온 국가에너지과학단지 유치 사업에 대해 일부 시의원들이 막대한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반발해왔는데요. 그런데 경주시가 시의회에 알리지 않고 원자력연구원과 양해각서를 몰래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미래 원자력 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연구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원자로인 소듐 냉각 고속로 연구와 우라늄 해결료 제조, 제2원자력연구원 설립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주시는 이 연구단지를 유치할 경우 수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며 1,200억 원을 들여 부지를 공짜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시의원들은 막대한 예산 부담을 이유로 반발해왔습니다. 정말 시에서 꼭 필요한 그런 데 써야 될 돈을 낭비하는 결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국비를 들여서 해야지 어째서 우리가 1,200억이라는 돈을 시비를 들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경주시와 경북도는 이미 원자력연구원과 지난해 4월 국제에너지과학단지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몰래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주 시민의 돈 1,200억이 투입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데 경주시는 지금껏 시민들과 시의회에 MOU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원자력연구원도 상급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MOU를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고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사업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유례없는 강진 이후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경주에 대규모 원자력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원론적인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주는 지난해 강진도 있었고 이후에 이제 600여 차례 이상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인데 이런 곳에 또다시 대규모 원자력 관련 시설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한편 경주시는 MOU 체결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개하거나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사항이 아니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략적인 이유로 비공개로 추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포스코건설이 국내 건설사 브랜드 평판에서 6위에 올랐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지난 한 달 동안 24개 건설회사의 브랜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포스코건설은 6위를 기록했고 2위는 현대건설, 2위 삼성물산, 3위는 GS건설이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랜드 평판 지수는 브랜드 빅데이터를 추출하고 소비자 행동을 분석해 참여와 소통, 미디어와 소셜, 커뮤니티 가치로 분류해 가중치를 부여한 지표입니다. 동해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가 주관하는 2017년 해상종합훈련이 오늘부터 나흘간 포항 영일만항에서 실시됩니다. 이번 훈련에는 함정 5척과 고속단정 2척이 참가해 인명구조 등 8개 분야에 대해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합니다. 특히 훈련 사흘째인 오는 27일에는 호미곶 동쪽 30km 해상에서 주 야간 해상사격 훈련을 할 예정이어서 인근을 지나는 선박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구 압산에는 정상까지 케이블카가 유료로 운행되고 있는데요. 이 케이블카를 43년째 민간업체가 독점 운영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대구시에 내는 돈은 쥐꼬리 수준이라고 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0만 명이 찾았던 압산공원 정상. 이곳에 오를 때 이용하는 케이블카는 대구시나 남구청이 아닌 민간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압산 케이블카는 케이블카가 만들어진 지난 1974년부터 지금까지 43년째 독점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 자본 유치 사업은 20년 정도 지나면 기부 체납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1972년 점용 허가가 날 때와 다음해 삭도 시행 허가 때 기부 체납 조건을 넣지 않아 지금까지 독점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궤도 사업자 지위를 양도나 상속할 수 있어 이 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남산이나 그 전에 했던 수락산이나 부산 케이블카나 구미 케이블카나 제주 케이블카 이런 경우는 지주들만 과세율이고 그런 거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지난해 압산 케이블카를 이용한 시민은 9만 5천 명 정도로 요금 수입으로 최소 5억, 많게는 9억 원 정도를 번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이 업체가 지난해 대구시에 낸 돈은 점용료 699만 원에 불과합니다. 재산평가액에다가 대부여율을 곱해서 부과를 하거든요. 대부여율을 1정분의 50을 적용하거든요. 이 때문에 대구시가 업체로부터 점용료를 대폭 올려받거나 최소한 공원 관리나 환경 보전 같이 공익을 위한 활동을 약속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용 허가는 사실 몇 년마다 갱신하는데 그때마다 좀 공익을 위한 조건을 내거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노력한 흔적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압산에 시민의 세금이 투입돼 정비되고 가꿔지는 만큼 케이블카도 사실상 준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어 공공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농촌진흥청이 과수개화기와 채소 옮겨 심기 철을 맞아 저온 피해에 대비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특히 봄철인 4, 5월에 늦서리 등으로 인해 저온이 지속되면 과수와 채소는 결실을 맺지 못하거나 상품성이 떨어진다며 방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옮겨 심기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봄철 농작물 저온 피해 면적은 지난 2015년 6,131헥타르에 이어 지난해는 1,130헥타르에 이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 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각 시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축방역대책본부로 전환하는 등 각종 통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제 초소와 거점 소독 장소도 시군별로 한두 곳만 남기고 모두 철수시키고 가금류 이동 시 정밀 검사 의무화도 다소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각 시군은 AI 발생이 진정되고 있지만 농장의 방역 소독 소홀 여부를 점검하는 등 평상시 기본 방역 수칙 준수 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달 초 안동에서 채무를 이기지 못해 일가족 5명이 동반 자살을 시도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유일한 생존자인 49살 A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동참할 의도가 없었던 10대 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혐의입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방 안의 휴대용 가스레인지 위에 타담한 연탄 2개가 놓여져 있고 창문 틈은 죄다 종이 상자로 덮여 있습니다. 지난 3일 3대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된 안동시 임동면의 주택입니다. 당시 현장에선 48살 A모 씨의 60대 노모와 형과 누나, 14살 딸까지 4명이 숨졌고 A씨는 극적으로 구출돼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사업 등으로 불어난 빛이 원인이었는데 경찰은 의식을 회복한 A씨를 구속했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어린 딸을 죽게 해 생존권을 박탈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10대 딸이 동반 자살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전날 친구들하고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자살에 대한 모의를 할 때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2014년 전북 익산에서 생후 1개월 둔 2자녀와 자살을 시도한 판례를 기점으로 생존권을 스스로 선택하기 어려운 미성년 자녀에 대한 동반 자살의 경우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다음 달 12일까지 도내 소규모 복지시설과 기관의 신청을 받아 현장 심사 등을 거쳐 한 곳당 500만 원까지 재정을 지원합니다. 선정기관은 6월 하순쯤 결정되고 지원금은 시설 환경 개선과 장비, 비품 구입 등이 투입됩니다. 소규모 복지기관 지원 사업은 지난 2012년 시작됐고 지난해에는 58곳에 1억 8,800여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신라사대계 대중화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신라사대계는 2011년부터 5년 동안 130여 명의 지필진이 신라시대의 정치, 경제, 역사 등 다양한 분야를 기술한 대중 역사서입니다. 대중화를 위한 주요 사업은 신라사대계의 전자책 제작과 외국어 축약본 해외 배부, 신라사 연재 강좌 개설, 신라사 백제사 학술 포럼 개최 등입니다. 네, 봄철에는 특히나 호흡기 질환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봄의 불청객, 미세먼지와 꽃가루 때문입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꽃가루 위험지수가 경북 동해안 지역 모두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선글라스와 마스크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종일 흐리겠지만 기온은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24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울진과 영덕은 어제보다 약 3, 4도가량 기온이 오르겠고요. 포항과 경주는 어제보다는 1, 2도가량 기온이 낮겠습니다. 한편 오늘 늦은 밤부터 내릴 것으로 예보됐던 비는 조금 뒤로 늦춰졌습니다. 이른 새벽 포항과 경주에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이때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경주가 23도, 영덕과 포항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한낮 기온 울릉도가 18도, 독도는 15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동해상도 흐리겠고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전에는 동해 중부 먼 바다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와 동해 남부에서 모두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오면서 기온이 주춤하겠고요. 금요일부터 다시 오르면서 이번 주 일요일에는 27도까지 오르는 등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